활성화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게 의무 교육이 아닐 때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될 때는 학비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할아버지 세대라든지 학교를 못 다녔던 적이 못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 학비가 없어서 중학교를 못 나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학비라는 개념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이 되면 내년이죠. 네. 내년 되면 고등학교도 학비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지면 이제 진짜 학비를 지금 준비한다는 거는 대학 학비의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개념은. 그러니까 그 대학 학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네네. 우리 어머님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가 오늘 많이 울린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은 좀 괜찮을 겁니다. 지금 소리 많이 조절했고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 좀 듣는 분이 소리를 조금 볼륨을 좀 줄이셔도 될 거예요. 최고 높이면 좀 소리가 좀 클 텐데 다른 분들도 문제가 없으면 채팅창에 좀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다른 분들, 네네. 지금 하우징 생기는 걸 지금 다 죽였거든요. 네. 네네네. 네. 자, 지금 강신혜님은 지금은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강신혜님은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출석 체크가 안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제 출석하신 분들은 안 되는 거 10분까지만 저희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소리 괜찮으시죠? 네네. 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네 번째 착한 보험 레시피 효진아빠 보험연구소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자, 먼저 교육보험 관련돼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관련돼서 첫 번째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교육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거 관련돼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네네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도 사실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통계를 내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네. 대학생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통계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10명이면 7명은 대학 이상을 졸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캐나다, 일본도 있지만 많아야 60% 선이고 이 밑으로 스위스, 그러니까 10개의 국가 이외에는 50% 미만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만큼 교육열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가에 비하면. 그래서 이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지금 결혼하셔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대학 못 가면 막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요즘 세대는 약간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대학은 꼭 졸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사실. 그렇죠. 네네.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딸내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깨어있는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가 관심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그쪽 학원을 다니든 공부해도 된다라고 해도 저희 딸내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 죽었다 깨어도 대학은 좋은 데 나와야 된다 해서 공부에 막 너무 집착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딸내미한테 아까 문자가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좀 영어에 조금 성적이 좀 딸렸었어요. 네네네.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오늘 시험을 봤는데 92점 맞았다고 너무 좋아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되게 기분 좋아 않으세요? 기분 좋죠. 그래서 그쵸? 제가 그랬죠. 그럼 수학은 했더니 아빠 끊자.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죠. 네. 네네. 그 어머님들 지금 오늘 이 자리 오늘 강의를 해주신 분은 우리 효진 아빠가 아니시고요. 지난 방송까지 제가 했고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그렇죠, 네네. 네네네. 이 효진 아빠하고 저하고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저희 이제 자산운용이나 재테크 쪽 관련된 저희 고객분들이 보험 쪽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너무 과하게 가입되어 있는 것, 좀 잘못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효진 아빠한테 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보험으로 다들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드리고 네네네. 또 효진 아빠 쪽에 있는 보험 고객분들이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즘 또 주식이라도 이런 쪽도 관심 많으시고 그렇죠. 그 의뢰 들어오는 거는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교육
교육보험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금 준비한 게 보험인데 왜 효진 아빠가 안 나오고 제가 나오냐 할 수 있잖아요. 보험 상품인데. 근데 이 상품 자체가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뭐 지금 어차피 뒤에 지금 화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 카톡 아이디 효진 아빠 뭐 전화번호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 들은 내용들도 같이 여쭤보시면 서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데 네. 정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교육보험이라는 자체를 처음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요? 네, 교육보험이 다른 국가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있는 국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네네. 이 교육보험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를 보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6.25도 지나고 예전에 일제도 있었고 6.25 지나고 나서 막 국가를 재건하던 시기에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설립 취재가 뭐냐면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그 교육 자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보험을 들어서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학자금으로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 또 그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군요.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보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네. 그래서 당시에 1958년도예요. 이때가. 그래요? 그때 처음 나온 보험 이름이 진학보험이었어요. 진학보험. 그러니까 학교를 진학한다는 뜻으로. 보험 이름 자체가 종신보험, 뭐 연금보험이 아니라 진학보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 이게 그러면 처음 만드는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태가 되는 게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름 바뀐 게 교보생명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모태가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바뀐 게 1959년도예요. 네네네. 그리고 중학교 때 중학생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바뀐 게 1985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도서 벽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읍면지역 넘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게 2005년입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19년도에 고3부터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내년에 전 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이제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네네네. 지금은 중고등학교도 급식비하고 육성회비만 내면 되거든요, 부모님은. 그렇죠. 근데 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교과서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은 안 되고 아직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번 제가 또 강의를 한번 자료를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대학 학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보험을 준비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녀의 대학 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대학 자금을 준비하는 건데 왜 대학 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되냐?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한 번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대학 학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거든요. 지금 사립대 기준이 연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년이면은 보통 뭐 3,400 정도, 국립대가 한 420이었고 한 1,700만 원여만 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1%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학비만 얘기한 거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네네네네.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뱃속에 있는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 갈 때쯤 되면 거의 20년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 더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 사실은. 저 돈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통계상으로 보면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와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약 8,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대학 등록금을 그럼 니네들이 어떻게 마련하나를 통계를 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네네. 그게 한 15.9, 16% 정도 되고요.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도와주시는 경우가 한 18.8%. 네. 본인 스스로 알바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23%.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 거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40%라고 합니다. 40% 상당히 많죠. 네. 이게 그 짐이잖아요, 다. 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야, 참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막 여기 보면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높은 거에 비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네. 다 무상으로 대학을 물론 그런 국가도 있죠. 대학까지 무상으로 해주는 국가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10명 중에 4명이 대학은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간다는 게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와서 네. 사회생활을 정말 전공을 해서 그 전공을 살리면서 하는 그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네네네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처를 하는 시대가 되니까 네네네. 졸업은 해서 학력은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니까 고능력자가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럴까요? 네. 부모가 준비를 못하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엊그저께 나온 따뜻한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그래요? 네. 연합뉴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청년이 올해만 11,000명이 넘었다. 올해만 생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밑에 조선일보 이렇게 보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대출을 받잖아요.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대학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해서 취직을 못하니까 이 학자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금 상환하는 금액이 뭐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긴 하죠. 네, 분납으로 한참 긴 시간 동안 이거 상환해 나가는 건데 몇십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연체하고 그 몇백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벌써 2020년 6월 올 6월 달 기준 해가지고 35,000명이 신불자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장학재단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아직 신불자는 안 됐지만 네. 연체한 사람 통계를 다 내봤더니 47,8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도 공감을 하실 텐데 내가 학자금 대출 안 받고 부모의 순수한 힘으로 해서 대출 안 받고 대학을 나온 엄마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어머님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시는데 맞아요. 정말 감사해야죠. 네, 참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우리 오프라인 행사할 때 네. 어머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결혼하셨어요. 네. 20대 분이었는데 본인도 학자금 대출을 지금까지 갚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요? 네. 그리고 저희 있는 여직원 중에도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이제 결혼할 때 됐으니까 뭐 남자친구 있으니까 오래 사귄 친구가 있어서 결혼해야지 했더니 아니요 대표님 저는 학자금 대출 다 갚기 전엔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심각하구나. 그나마 그 친구들이나 그 사모분은 결혼도 하셨고 뭐 이 친구는 뭐 직장이 있으니까 갚아 나가겠지만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